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스터즘의 대표 최돈영이고요. 원래 학원에서 활동했던 이름이 최영이었기 때문에 최돈영 하면 이름이 좀 복잡해가지고 최영으로 활동했기 때문에 학생들은 최영쌤이라고 다 부르고 있어요. 자, 일단 제가 약술논술 파트너십에 대한 부분 이 영상을 지금 촬영을 하면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제안서가 길어요. 제가 길게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길게 만든 이유는 정말 저는 B2C를 하든 마찬가지고 B2B도 마찬가지고 이 내용들을 제대로 숙지하고 할 사람들만 와라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좀 이렇게 쉽고 간편하게 인스턴트식으로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만든다라는 것은 저는 되게 배제했기 때문에 저희 그 프로그램은 상당히 나름대로 되게 정교하고요. 나름대로 체계가 다 잡혀 있습니다. 이 체계를 정확하게 이해해야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저희의 회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내용들을 이해하시고 따라오는 게 좋고요. 그리고 제가 이 내용들을 설명함에 있어서 첫 번째, 왜 유일한가라는 말로 시작할 건데 유일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시중에 있는 수많은 전문 학원들, 그 다음에 전문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의 한번 내용들을 보시면은 콘텐츠가 없어요. 콘텐츠가 부실합니다. 그리고 콘텐츠를 공개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사실 이 중위권 상대로 하는 것이 강의만 팔아도 상당한 소득을 얻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컨텐츠를 만든다라는 이 작업이 엄청나게 많은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수많은 그 학원들의 나름대로 그 컨텐츠들을 좀 보려고 싶었는데 볼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희가 홈페이지 공개한 2024년도, 그러니까 2025학년도 저희의 저장부를 보시게 되면은 총 190권을 만들었어요. 그것만 봐도 왜 스터짐이 유일한가를 알 수 있는데, 거기에 플러스 저희가 이 교재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거기에 맞춰서 이제 인강, 거기에 맞춰서 학생들의 하루하루의 학습을 추적 관리하는 프로그램, 플랫폼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같이 도입하게 되면은 상당한 파급력이 있다. 즉, 다시 말해서 제대로만 저희 이 프로그램 안에 들어온다 그러면은 약술논술 준비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관리가 가능하다는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유일한가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총 7가지 목차로 말씀드릴 거고요. 1번, 약술논술 고사가 누구나 다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어렵다는 부분을 말씀을 제가 드리고, 그리고 제가 이제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이 회사를 꾸렸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간단히 말씀드리고, 저희의 솔루션, 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4가지 솔루션을 말씀드릴 거예요. 트래커, 그 다음에 북스, 아카데미, 패스. 네, 파트너십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저희 심플하게 좀 진행할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오늘은 정리할 건데, 아무래도 전체 호흡으로 끌고 가면 좀 길기 때문에 제가 끊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약술논술 교육시장은 되게 확대가 되고 있는데 학생하고는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죠. 근데도 불구하고 이게 모든 지금 현재 학원과 모든 이 교육기관의 그 서비스는 강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물론 당연히 문제를 주긴 하지만 그 문제의 그 컨텐츠의 질이 저는 높다고 판단할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 누구도 공개하지 않아요. 자신 있으면 공개해야죠. 공개해서 이렇게 만들었다. 만들어진 어떤 과정도 설명하지 않아요. 매자 얘기하는 것은 맨날 똑같은 얘기잖아요. 맨날 합격 사례, 합격이 제일 많다. 그 다음 두 번째 뭡니까? 무슨 연구위원, 연구위원 좋다 이거예요. 그럼 연구위원이 그거를 문제를 만드나요? 연구위원, 그 다음에 검토위원, 연구위원, 검토위원은 말 그대로 그냥 그 약술논술 고사에 대한 방향을 알려주시는 분들이지 같이 이렇게 회의하는 분이지 문제를 만들 수 없잖아요. 그걸 어떻게 공개합니까? 그런 것으로 이제 권위를 세워요. 그 다음에 전통, 그런 전통으로는 사실 이 학생들에게 정말 주는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을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런 그 약술논술 고사가 중위권 상대로, 특히 4, 5, 6등급 상대로 하는 그 시험이다 보니까 시장이 가장 크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다만 아직 알려지지 않고, 그리고 수많은 인간 강사들이 정시를 종용하기 때문에, 정시를 향해 달려가기 때문에 그 4, 5, 6등급 학생들이 약술논술 고사를 준비하거나 치르지 못하는 것 뿐이지, 알게 된다면 약술논술 고사 시험을 안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장 큰 교육시장에 타겟팅을 하고 들어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려고 그러면 가장 완벽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진행할 겁니다. 말이 좀 길었는데 약술논술 고사 현황 봅시다. 2020학년도에
적성고사가 이제 강제로 폐지가 됐죠. 폐지가 되고 나서 2022학년도에 요 4개 대학교가 약술논술이라는 그 나름대로 브랜딩을 만들어서 도입했어요. 그리고 올해는 15개 대학으로 일단 확정이 됐습니다. 요 15개 대학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그 숫자적으로도 많은 분포가 되어 있고, 특징은 자, 서술형 답안이 아니고요. 국어는 단답형. 단답형이 주류예요. 단답형은 아니지만 단답형이 주류예요. 자, 무슨 말인지 좀 일단 보여드릴게요. 정답은 주로는 단어를 쓰거나 문장을 쓰는 건데, 문장도 찾아가서 쓰는 겁니다. 단어도 찾아가서 쓰는 거예요. 그러나 이 단어를 이용해서 쓰시오가 나와요. 근데 중요한 건 서술하시오라는 이름을 빌렸지만 이 서술하시오에 모든 들어가는 단어는 무조건 제시문에 있는 키워드예요. 즉 단답형에 들어가는 정답은 단어, 어휘, 그리고 문장이에요. 문장도 다 쓰는 게 아니라 첫 어절과 마지막 어절. 그래서 결국은 어절만 쓰는 거, 단어만 쓰는 겁니다. 됐죠? 수학 최종 기준표 명확해요. 자, 일반 논술처럼 이것을 내가 썼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뭐 개념이나 아니면 정의, 공식들을 섞는 게 아니라 그냥 풀면 되는 건데, 풀어도 반드시 단계별 풀이기 때문에 수학이라는 것은 반드시 1단계에서 필요한 식과 답이 있죠. 2단계도 식과 답이 있죠. 3단계 뭐 식과 답이 있고 마지막 최종 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들어가는 식하고, 그 식이라는 것도 결국은 아시겠지만 개념이에요. 개념. 이 식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해당되는 그 풀에 대한 답이 있냐만 보기 때문에요. 중간 과정을 막 깊이 있게 보여주거나 그 다음에 내가 이걸 썼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뭐 정의에 의하면, 이거 개념에 의하면 이런 것들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고등학교 서술형 수학보다도 더 짧은 풀이를 요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가장 눈여겨보는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 대한민국 입시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특히 수능이라는 과목을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얼마나 많은 과목들을 공부해야 돼요. 그러나 얼마나 많은 교재를 공부해야 돼요. 그러나 얘는 약술논술은 EBS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이라는 교재가 명확히 주어진 시험이에요. 그리고 역으로 말하면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을 공부하면 학생들이 공부하는 내신도 커버가 되고 학생들이 준비하는 수능까지 커버가 되게끔 만들겠다는 정말 유일무이한 어떤 나름대로의 방향과 목표를 가진 시험이에요. 즉 반드시 EBS 교재 한 권만 공부하면, 정확히 말하면 한 권이 아니죠. 여러 개 세트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EBS 교재만 공부하면 3컴보가 준비가 된다는 것을 나름대로 논리를 갖고 준비한 제작한 그런 시험이에요. 그래서 저는 가천대 요거 출제 이걸 제작하신 분을 되게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가천대가 처음으로 EBS를 도입을 하고, 그 다음에 원래 적성고사 때는 EBS 그 수능 특강 수능 완성 국어도 들어가고 수학도 들어가고 영어도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국영수를 전부 다 EBS만 공부하면 됐어요. 그래서 정말 실제 대입 적성고사를 제가 그 당시 한 6년 정도 이렇게 했는데, 그때 공부한 친구들이 다 수능이 잘 나왔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되게 취지가 명확한 시험이고, 저는 이 시험이 상당히 알려져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걸 준비하면 자연스럽게 내신하고 수능이 저절로 준비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됐죠? 뭐 직접적 연결. 처음에는 이 가천대가 적성고사 때도 마찬가지고 약술논술 초입부에는 거의 직접 연계였어요. 수학 같은 경우도 숫자식을 변형한 쌍둥이 문제를 주류로 출제했습니다. 심지어는 레벨 2, 레벨 3도 마찬가지로 문제를 보면서 이 문제는 그 문제네, 이 문제는 그 문제가 바로바로 떠오르는 문제를 출제했어요. 그러나 최근에 이제 가천대가 너무나도 많은 학생들이 들어오고 있고 학교의 어떤 위신을 좀 높이기 위함인지 모르겠는데 간접 연계를 늘리고 있어요. 간접 연계를 한다고 하더라도 출제위원들은 시험장에서 시험 문제 출제하실 때 분명히 EBS를 가져온다는 흔적들은 우리는 포착을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전부 다 EBS 있다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학원들도 마찬가지로 사실 EBS 하나만 가르치면 되는데, EBS 하나를 가르치는 게 약술논술 고사의 출제 원리를 모르면 사실 그것도 잘못된 가르침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모든 문제, 정말 한 문제도 놓치지 않고 모든 문제를 다 분석했고 그 문제에 맞춰서 이 교재를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 교재가 제일 좋다라는 부분, 교재를 가르치면 도움 주겠다라는 부분들은 이제 명확한 거죠. 자꾸 저희 스타즘을 자랑하려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약술논술이라는 시험이 단순 명료한데 그것에 대한 준비가 어렵다라는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현황에 대한 부분들 정리했는데요.
모집 인원 이렇게 쭉 되어 있고, 뭐, 이건 다 뭐 누구나 다 아는 거니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날짜도 수능 끝나고 보는 학교들이 많죠. 마찬가지로 이제 쭉 해서, 이제 고려대가, 아니, 미안, 쏘리. 여기 이제 보면 알겠지만은, 이제 고려대 세종이, 자, 국어도 뭐, 문제가 좀 다르긴 한데, 약술논술을 출제한다는 말을 썼어요. 그 표현을. 요것도 하여튼 좀 빼고, 나머지 쭉 보시게 되면은, 전부 다 약술논술 출제입니다. EBS 반영이에요. 쭉 됐고, 그 다음에 뭐 이거죠. 이게 제일 핵심인데, 2022년도에 이렇게 준비를 했고, 수험생이 36,000명 정도가 원서를 썼어요. 그러나 작년에 4년 만에 인원 자체가 거의 2배가 뛰었죠. 거의 2배가 뛰었고 87,000명, 2배 이상이 2배 이상은 아니구나. 2배 이상이 좀 뛰었어요. 그러니까 모집 인원 자체도 거의 2배 가까이 됐는데 실제 지원한 인원은 거의 2배가 넘었죠. 그렇죠? 87,000명. 중복 포함됐으니까 한 6만 명 정도는 약술논술고사를 좀 지원한다고 볼 수 있고요. 이 숫자는 약술논술고사의 이 파급력과 약술논술고사의 그 나름대로의 그 취지가 알려진다 그러면은 이 숫자는 점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쟁률은 쭉 보시면 알겠지만 가천대는 43대 1, 뭐 이거는 작년에 의대가 들어오는 바람에 확 올랐는데 한 40대 1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학교는 아직 알려지지 않아가지고 이게 적긴 하지만 사실은 여러분 4, 5, 6등급, 특히 5, 6등급, 뭐 6등급 친구들에게는 이 학교들도 상당히 이렇게 각광을 받을 수 있는 학교니까 보시면 되고, 이제 국어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구조들 작성해가지고 키워드를 삽입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기는 실제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 있는 보기를 그대로 갖고 옵니다. 그래가지고 문제를 만들면서 그 문제가 어디에 해당되는 문장인지 또는 어디에 해당되는 문단에서의 키워드인지를 찾아내는 문제를 출제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국어는 상당히 좋아요. 왜냐하면 어떤 디테일하게 숨어있는 그런 그 세부 내용을 평가하지는 않고요. 아직까지는 큰 줄거리 안에서 핵심 내용들을 묻기 때문에 아직까지 국어는 쉬워요. 수식과 그래프도 가천대는 많이 내고 있어요. 특히 과학 제시문과 경제 제시문은 그래프가 많이 나옵니다. 문학은 해제를 갖고 오는데요. 잘 아시겠지만은 이제 문학에 대한 문학 평론가들 이런 분들이 이제 해제를 써놓은 것들을 가져와서 그 다음에 거기에 해당되는 문장을 찾는 것을 주로 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 유형 자체가 심플하고 정답도 명확하기 때문에 사실 공부를 시키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됐죠? 됐죠? 문학은 문장이에요. 문장이 많이 나옵니다. 정답은 핵심을 쌓기 해가지고 누구나 다 명확하게 여기서 채점에 대한 모호함이 없도록 만들었다는 것이 특징이고요. 뭐 다 보면 알겠지만 자연스러워. 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단계별 식과 풀이를 적으면 되는 거야. 이 안에 어떻게 내가 문제를 기술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완벽하게 보여주지 않아도 핵심적인 부분만 잘 정리하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채점하는 사람들이 다 읽어볼 수가 없어요. 일반 논술처럼 얘가 이거를 정말 수학적으로 알고 풀었냐 안 알고 풀었냐 따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채점 기준표를 던져주고 채점하시는 분들한테 거기 이 부분이 있냐 없냐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채점 기준이 명확할 수밖에 없는 문제만 선별합니다. 전체 문제 중에서 되게 모호한 풀이들 있죠. 막 나열하는 풀이, 그 다음에 뭐 식을 적는데 이 식 자체가 막 여러 개가 막 나오는 풀이, 그런 것들을 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출제할 것이 뭐 아시겠지만 한 800문제 정도의 그 문제가 있는데 그 안에서 추려지면은 사실은 이것도 뭐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리고 이게 또 특징이죠. 작년도 가천대가 거의 2개 가까이 떨어졌어요. 평균 2개가 하락됐어요. 그러니까 재작년에는 상당히 쉽게 출제됐습니다. 출제 쉽다라는 얘기는 수학이 결국 쉬웠다는 얘기고, 수학의 쉬움의 핵심은 뭐냐면은 EBS 문제의 식과 그 다음에 숫자를 변형한 쌍둥이 문제를 출제를 거의 대부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알겠지만은 14.8개가 최고점이 나왔어요. 14.8개 보이죠? 최저점은 9.5개가 나왔어요. 이렇게 요 학생들 사이에서 합격자가 나왔는데, 보시면 알겠지만은 뭐 여러분 그 X축은 9개, 10개, 11개, 12개, 13개, 14개 맞은 개수예요. 요것이 이제 등급인데, 등급대가 몰려있는 게 3, 4, 5. 특히 여기 이제 4, 5등급 학생들이 많이 몰려있다는 것도 이제 특징이죠. 그렇죠? 그런데 재작년에는 2024학년도에는 내신에 들어갔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내신 반영이 되다 보니까 6등급 학생들이 합격했지만은 적었어.
그러나 작년에는 내신을 폐지시켰죠. 그랬더니 이렇게 7등급, 8등급, 특히 8등급 학생이 보이죠. 이렇게 나왔다라는 것이 특징이고, 맞은 개수를 보니까 여기가 8.5, 7.5거든요. 7.5, 7.7, 7.뭐 이렇게 형성되고, 가장 많이 맞은 애가 뭐 14점, 뭐 한 2개 정도? 14.2? 그러니까 좀 워낙 어려웠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형성이 되어 있다. 결국은 약술론술 고사가 난이도가 어려워지든 쉬워지든 간에 주장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맞은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맞은 개수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아는 문제가 얼마만큼 많이 나왔냐가 핵심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국어는 사실은 예시문에서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국어를 공부한 친구들은 국어는 다 누구나 쉽다 생각하고 누구나 거의 다 맞아요. 그럼 결국 수학으로 판가름이 나는데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아이씨, 빠졌네. 빠졌어요. 빠져서 빠진 거는 제가 가천대 설명하다가 일단 뺐는데요. 뭔 얘기냐면은, 가천대 간호학과가 작년도 입결을 보게 되면은 90% 정원, 그러니까 합격자의 90%에 해당되는 학생들이 맞은 점수가 10.8개가 9개예요. 11개가 채 안 돼. 즉, 다시 말해가지고 11개가 안 된 학생들이 다 붙었단 말이야. 11개가 다 붙었단 말이에요. 11개 맞은 애들은 국어 6개 다 맞고, 수학을, 그쵸? 5개 맞아서 붙는 거예요. 4개 틀려도 붙었던 거예요. 누구나 다 수학이 어려웠다고 말을 하는데, 왜 어려웠는지, 왜 그 문제가 연계율 자체가 안 됐다고 느꼈는지를 제가 나중에 한번 기출문제를 보면서 보여드리겠지만은, 연계는 무조건 됐습니다. 연계가 안 됐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심지어 최고의 거짓말이 뭐냐면은, 그렇게 연계가 안 됐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풀어야 된다. 여러분, 학생의 입장에서 할 게 얼마나 많아요. 기출문제를 왜 풉니까? 기출문제 안 나와요. 기출문제를 가지고 시험장에 출제위원들이 출제하려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가천대 출제위원들은 합숙을 해요. 뭐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요. 얘네 선행학습 평가 보고서에 보고합니다. 항상 수능 끝나는 그날, 수능 당일날 들어가서 열흘간 합숙해. 그때 출제하는 겁니다. 그때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을 다시 봐야 돼요. 근데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을 푸는데 기출문제를 다시 풀어가지고 그 문제 출제한다? 어불성설이죠. 그러니까 제가 정말 화가 나는 거는 뭐냐면, 정확한 정보를 주지 않아도 이 아이들은 따라오기 때문에 막 던지는 거예요. 그냥 어려웠으니까 기출문제 풀어봐야 된다. 그게 논리가 그게 말이 됩니까? 어려우면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 나와 있는 심한 문제를 좀 더 변형한 문제를 풀어야지. 그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화가 나는 건 뭐냐면, 수많은 거짓말들이 정말 이렇게 범람해요. 합격자도 다 진짜 거짓말도 되게 많은데, 그런 것들로 학생들을 데리고 와서 앉아놓고 주는 서비스는 강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강의 듣고 아이들이 혼자 훈련하지 않는데 어떻게 EBS를 회독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사기 아닌 사기를 치면서도 이렇게 이 시장이 쭉 가는 이유에 대해서는 뭐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왜?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나름대로 마케팅 수단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앉아가지고 도움을 받는 학생들은 진짜 많지 않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알기 때문에 자신있게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락이 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을 반복한 학생들이 시험장에서 내가 아는 것들이 얼마큼 나왔느냐에 체감, 말 그대로 시험장에 앉았는데 내가 아는 문제가 진짜 많이 나왔어. 그러면 붙는 거고, 내가 아는 문제가 아닌 게 많이 나왔어. 떨어지는 거예요. 자, 수학 아까 말했던 그 내문항 풀었던 친구들 아까 봤죠? 14개 넘는 애 있었잖아요. 봤잖아요. 그럼 그 친구들은 이거를 실력으로 풀었겠어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학 실력이 좋은 친구들, 여기 볼까요? 여기 14점대 맞은 애, 4등급, 4등급 밑이죠, 그쵸? 내신 등급 말하는 거잖아. 4등급 밑이에요. 그리고 요 8등급.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뭐 이렇게 논리를 되겠지. 무슨 뭐 자사고 출신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신 점수가 낮은 학생들이 대부분 준비하잖아요. 4등급 밑에 5등급, 6등급, 6등급. 이 학생들이 수학적 실력이 정말 뛰어나서 그 문제를 내가 수능 실력으로 풀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공부한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그 문제를 기억으로 풀어서 좀 더 점수를 얻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득력이 있지 않나요? 왜냐하면은 수능처럼 내가 문제를 풀 시간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 이유는 무슨 말이냐면은, 이 문제가 15문항이 나오는데 수학 한 문제에 배정된 시간이 한 5분 정도 왔다 갔다 그래요. 그럼 내가 5분 안에 한 문제를 푸는데 소위 말하는 어려운 수학 4점짜리 문제를
어떻게 5분 안에 풉니까? 수학 선생님들도 어려운 사정짜리는 10분 이상이 걸리고 보통 그 평가원이 말한 거 보니까 13분에서 16분 정도 걸린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걸리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는 건데 어떻게 그렇게 13개, 14개가 나옵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말씀은 결국은 반복과 기억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부분들을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가장 문제는 뭐냐면 인강 강사 여러분들 제가 뭐 그 학원 그 인강 강사들을 까는 건 아니에요. 강사들이 마지막까지 정시의 가능성들을 말하는데 저 일부 맞는 내용이긴 하죠. 왜? 누구나 가능성은 있으니까. 그러나 확률을 보자고요. 확률을. 작년에 18만 명의 재수생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재수생들의 대부분은 의대를 가기 위해 준비했기 때문에 1등급에 다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1권 학생들, 특히 4월 6등급 학생들이 정시를 향해 달려간다고 해가지고 그 해에 승부를 걸 수 있는 확률이 과연 약술논술고사를 준비해서 실제 40대 1이라고 말하는 그 가짜 그 경쟁률, 실제 경쟁률은 EBS를 공부하는 친구들은 제가 볼 때는 4대1, 5대1도 안 돼요. 나머지 애들은 그냥 써보는 거고 4, 5대1 정도 학생들이 EBS를 한 번 이상 봅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이 시험하고 그 다음에 정시하고 어떻게 두 개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인강 강사들이 상당히 문제라고 보는 게 뭐냐면은 어차피 인강 강사들 EBS 못 가르치잖아요. 뭐 저작권도 그렇지만 자기 교재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것에 대한 희망을 주는 건 옳다 이거 옳지만 거기에 플러스 다른 어떤 시험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기회를 열어줘야죠. 마지막까지 그냥 시험 보는 그 달까지도 이렇게 준비하면 돼, 이렇게 준비하면 돼, 이렇게 문제 풀면 돼라고 가르치니까 학생들이 헷갈리는 거야. 두 번째 약술논술학원 제가 말했잖아요. 정말 저는 너무나도 할 말이 많은 게 제가 여기서 근무한 게 8년이에요. 8년 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실제 운영도 했고요. 그러니까 너무 할 말이 많아요. 근데 확실한 거는 주는 서비스라는 것은 강의가 다라는 겁니다. 나머지 주는 서비스들은 극히 미약해요. 근데 극히 미약한 것을 포장하는 거죠. 문제가 좋다느니 뭐 이렇게 뭐 우리가 그룹으로 관리한다느니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부정할 게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자기 주도가 어려운 한 반에 50%, 즉 현재 고3 학생들이 학교에 앉아 있는데 4월 6등급 학생의 비율이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거의 50% 가까이 됩니다. 뭐 거기 뭐 7등급 합치면 50% 이상의 학생들이 자기 주도가 안 되는 그런 학생들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중요한 학생들이. 근데 그 학생들이 인강 듣고 학원 가가지고 그냥 뭐 강의 듣고 이러면서 그냥 시간 다 소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스타집을 만들 때 이 학생들을 위한 특화된 어떤 그런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부분들을 너무나도 깊이 있게 느꼈고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고민하면서 이제 이런 그 서비스에 대한 모형들을 만들었고 기획을 했고 올해 이제 완벽하게 지금 물론 완벽하다는 것은 시중에서 보여줄 때 완벽하지만 저는 완벽하지 않죠. 저는 아직도 너무너무 부족하죠. 하지만 이렇게 솔루션을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고요. 자, 제가 했죠. 자, 8년간 근무했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뭐 거짓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 학원들 뭐 이름도 다 적어놨어요. 제가 좀 이따 보면 알겠지만 최대 충족률 뭐 80%, 50%, 22.9%, 10.4% 이렇게 쭉 해서 뭐 여기는 워낙 높으니까 막 적고요. 쭉 보시면 알겠지만은 40%, 50%, 50%, 60%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지만 이게 충족하는 게 어려워요. 최저 맞추는 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N수생 복중으로 상대평가는 어렵기 때문에 최저는 가능하면 영어로 해라 라는 것이 저의 또 주장이고요. 뭐 약간 한 얘기고 제가 이게 4개 학원에서 이렇게 이런 일을 했어요. 이런 일을 쭉 보시면 알겠지만은 뭐 이 2개 학원에서는 뭐 다 했습니다. 그죠? 제가 다 했어요. 자, 운영하면서 제가 항상 느꼈어요. 정말 이건 학생을 상대로 정말 사기를 치고 있구나. 내가 정말 기만하고 있구나. 왜냐하면 그 안에 제가 관리하고 있는 그 안에 누수되는 인원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정말 제대로 따라오는 애들은 손에 꼽아요. 20, 30%밖에 안 됩니다. 저는 다른 학원들 뭐 다른 정말 약술논술 이름으로 되게 유명한 그런 학원들에 비해 엄청나게 관리 시스템을 많이 도입했어요. 근데 그 학생이 어차피 아시겠지만 이 학원 강의라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을 만나거나 일주일에 많아야 2번을 만나요. 그 사이에 5일, 6일 동안 얘가 뭘 하고 있는지에 대한 터치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관리가 된다고요?
마지막 5일, 6일 뒤에 만나는데 그때 이제 애가 숙제를 해가지고 왔어. 그럼 그거 하나로 관리를 된다고요? 그냥 그거 자체가 거짓말이지 않습니까? 이 학생이 5일, 6일 동안 내 눈을 피해 아무것도 안 해. 근데 아무것도 안 하는 그 친구한테 내가 혼을 낼 수도 없어. 왜? 학원은 매출이 중요한 거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 아이는 그냥 버려지는 거예요. 그냥 소위 말해가지고 저희 관리 밖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진 애들이 상당수가 있고요. 그 학생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합격자만이 배출했어요. 우리 컨텐츠 좋아요 라고 말하면서 따라오는 친구들 몇몇 안 되는 그 학생들을 위해 다시 한번 마케팅하고 결국은 나머지 7, 80% 애들은 그냥 버려주고 맨날 반복이라는 거예요. 합격자가 많은 학원들은 합격자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겠지. 합격자도 결국은 데이터를 보면은 거기 수강했던 학생들이 1000이라고 치면은 그 중에서 50, 그 중에 100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봐야 될 것은 뭐냐면 합격자 수 이런 거 하나도 의미 없고 그 다음에 합격률 말하는 거 전부 다 거짓말이고요. 합격률에서 어떻게 이 안에서 30% 이상, 40% 이상 나올 수 있습니까? 그거 다 거짓말이고 그 다음에 적중률 EBS 교재 가지고 그대로 내는데 적중률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저는 이 거짓말을 하면서 이렇게 몇 년을 보낸 겁니다. 몇 년을 보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답답해요. 제가 계속 고민하면서 도저히 이거 제가 뭐 이렇게 막 부딪히지만 만나지만 어떻게 여기서 제가 1대1로 학습 관리를 하겠습니까? 안 되니까 저는 맨날 그냥 8년 동안 내내 그냥 스스로의 어떤 그런 그 나름대로 회의를 정말 많이 느꼈죠. 저 그러잖아요. 갈 곳 모르는 학생의 앞길을 막고 있었구나. 내가 진짜 2020년도에 학원을 은퇴하면서 너무너무 깊이 있게 느꼈어요. 이거는 진짜 아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부터 특허를 개발하면서 이제 만드는 게 저희 시스템인데요. 문제가 많다. 아까 설명한 내용들 그대로예요.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정말 이것도 거의 광고 남발해요. 정말 남발하고요. 그 다음에 전문학원의 수강생이 몰려드는 것은 합격생 숫자와 무슨 논술 검토위원, 출제위원, 우리 전통 마케팅 힘이 이 어디에도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학습 콘텐츠가 없어요. 그래서 전 자신했어요. 아무도 안 만들기 때문에 스터짐이 했기 때문에 스터짐이 만든 콘텐츠나 그 다음에 관리 시스템이 알려진다 그러면은 이 시장 평정하는 거는 저는 자신 있어요. 물론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저도 알 수는 없죠. 이게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그리고 결국 저는 이 스터짐의 시스템과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도태되는 것이 약수논술 시장에만 있겠습니까? 고3에만 있겠습니까? 고1, 고2 또 다 중위권 시장이 있고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결국 저는 거기를 타겟팅해가지고 결국 모든 콘텐츠들을 개발할 것이고 그 학생들을 추적하면서 따라다니면서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됐죠? 말이 좀 많았는데요. 여러분들이 제 마음을 아셔야지만 파트너십이 정말 곤고해질 수가 있고 제 마음이 같이 이렇게 동화가 돼야지만 이 파트너십이 의미가 있다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이렇게 호소하는 겁니다. 호소. 그렇죠? 여러분들이 아마 다 부재하실 거예요. 다 부재하시죠. 그렇죠? 다 아마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 모든 것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무기가 있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절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조금씩 나아가야 되는 조금씩 나아가는 이 훈련의 과정을 저희가 나름대로 과학적이고 그리고 의미 있게 만들었다는 것이 스터디 서비스에 대한 제가 개요를 시작하기 전에 첫 내용이었는데 너무 길었네요. 근데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반드시 아셔야지만 제가 왜 스터짐의 이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를 아마 더 이해할 것입니다. 자, 1부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스터짐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합니다. 여러분 알겠지만 항상 뭐든지 서론이 가장 중요해요. 문제가 가장 핵심입니다. 문제가 있어야지만 그 다음에 솔루션이 등장하는 것이 이 솔루션이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문제에 대한 제기가 길었는데요. 위아스터짐 저희가 왜 이 약수논술 시장에서 선도할 수 있는 기업인지에 대한 부분들, 서비스에 있는 부분들을 제가 증명하겠습니다. 스터디 플러스 짐 제가 첫 번째 고민했던 부분들은 2022년도 학원을 이제 은퇴하기 전에 2021년도에 계속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근데 너무너무 제가 살이 쪘기 때문에 살을 빼기 위해 가지고 몸부림을 많이 쳤어요. 지금도 살이 좀 쪄가지고 이것도 빼야 되는데 그때 제가 어느 순간인가 그냥 동력이 생겨가지고 열심히 이제 훈련하게 됐는데 그때 한 달 만에 한 7kg를 뺐거든요. 근데 7kg 뺄 때 어떤 그 과정들을 보니까 결국은 누군가의 저의 어떤 그런 옆에 코치, 트레이너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게 1대1 PT, 피트니스 클럽의 트레이너도 되고, 그 다음에 그 트레이너가 온라인에 있는 수많은 그 멘토들, 있죠, 여러분? 뭐, 심지어는 먹방 그런 분들도 자극시켜줘가지고, 그때 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혼자 힘으로는 다이어트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누군가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근데 가장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피트니스 클럽의 트레이너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시스템이 도입되어야 된다, 학원에. 그게 이제 과외긴 한데, 과외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과외도 사실은 도움이 되긴 하는데, PT 트레이너들 잘 나가시는 분들 보게 되면은 매일매일 하루 식단들을 검사를 해요. 그리고 이 회원들의 어떤 활동들에 대한 추적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과외 선생님들이 추적하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잖아요. 특히 이제 그거는 사람의 열정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했던 거는, 그러면 학생들의 하루의 공부, 하루의 일일의 어떤 그런 미션에 대한 부분들을 체크 내지는 추적을 한다 그러면은 그 시스템이 가능하다라는 판단으로 제가 스터짐이라는 브랜드를 만든 겁니다. 스터디짐. 피트니스 클럽에 아주 훌륭한 1대1 PT 트레이너가 회원들을 관리하듯이 관리하자. 학습을 관리하자라는 그런 마음으로 스터짐을 만들었고요. 결국은 학습 체질을 이제 개선을 위한 피트니스 센터가 되는 건데,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되게 모호해가지고 제가 이 얘기를 잘 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뭐냐, 제가 17년 동안 학원 생활 쭉 하면서 뭐 상위권, 중위권, 뭐 적성고사 약수 전문학원 8년, 이 중에서 4년은 아예 운영했죠. 4년은 강사로 있었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요걸 그냥 그만두고, 이건 안 돼, 이거는 진짜 이건 거짓말이야 하고 이제 나와서 이렇게 1대1로 해보니까 1대1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아까 말했던 요거 쭉 4개 학원에서 한계를 느끼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쭉 하면서 이제 보고 있고, 특허를 그 사이에 3개를 등록을 시켰죠. 미션 플래너가 저희 시스템에서, 저희 플랫폼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그런 그 기능인데요. 이게 뭐냐면은 매일매일 학생들의 과제물들을 제가 다 기입을 해가지고 명령을 해요. 너 이거 오늘 국어 2강 봐. 오늘 너 수학 3개 뭐 그 인강 봐. 이런 식으로 명령을 때리고 얘가 그거를 거기다가 동시에 올려요. 그러니까 제가 올린 미션에 아이가 반응하면서 올려요. 그러면 그 미션 내용과 미션의 결과물을 저도 보고, 저희 튜터도 보고, 저희 매니저도 보고, 그 다음에 저희 그 어머님도 보시는 거예요. 다 같이 말 그대로 학생의 하루 학습량에 대해서 다 누구나 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장담하건대 그 학생이 여기서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면은 수많은 사람들의 푸시와 관심 속에서 하루하루 공부를 하기 때문에 이 미션 플래너가 최고의 어떤 기능이라고 저는 확인했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뭐 특허를 빨리 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에 관련된 상표부터 막 냈어요. 근데 내다 보니까 좀 반려가 좀 막 되더라고요. 이게 뭐 법령어다 보니까. 하지만 저는 이것만 가지고도 상당히 파급력이 있는데, 두 번째는 이제 학원에서 이제 이것도 관리하는 거고, 세 번째는 이제 제가 출연하면서 뭐냐면, 그러면은 추적하면서 보는 것뿐만 아니라 그 학생들의 하루 미션 어떤 그 성취도에 대한 부분들을 평가를 내리자. 평가를 사람이 내리면은 학생 수가 많아지면 평가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AI가 평가를 내리게끔 하자라는 것으로 제가 세 번째 특허를 낸 거예요. AI가 쌍방향 미션 플래너 안에서 이 학생들의 모든, 처음에는 공부, 두 번째는 행동까지 추적 관리하겠다라는 것으로 해가지고 제가 세 번째 특허를 냈어요. 이 특허를 내고 제가 이거를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요거 앱 만들고 PC 프로그램 만들었는데 이거 완성을 다 했거든요. 근데 이게 호환이 안 돼. 그래서 제가 이걸 다 갈아엎어야 돼요. 갈아엎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요거 2개는 지금 그 서비스를 보류하고 요걸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거예요. 노션으로 만들었고요. 노션으로 만들면은, 노션으로 만드는 건 어려운데 누구나 다 PC랑 앱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노션으로 일단 먼저 기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기능이 나중에는 다 탑재가 되면서 완전한 미션 플래너, 완전한 이 프로그램 이미 나올 건데, 그거는 차후에 얘기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특허를 냈고, 이제 상표도 등록 받은 거는 5개 받았고, 추가로 9개 출원 중에 있고, 출원이 이제 뭐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죠. 특허가 요것도, 저는 뭐 이거는 뭐 특허 출원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추가 특허 계속 준비하고 있어요. 결국은 뭐냐면 이 스터짐만의 독자적인 특허 상표 저작권으로 저희랑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분들이 장기적으로 이 시스템을 안전하게 활용하시라고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했던 가장 큰 약술논술 시장의 문제, 그리고 중위권 수험 시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은 4가지가 필요하다라고 해가지고 저는
이게 스터짐 트래커. 이게 가장 중요하죠. 학생들의 학습 관리를 철저하게 학습을 따라다니면서 추적하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컨텐츠. 정말 최고의 컨텐츠를 제공해 주겠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필요한 그 컨텐츠들을 선별해 주겠다라는 것이 두 번째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 강의죠. 지금은 저희가 온라인 강의로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은 학원들은 당연히 그것도 오프라인 하시면 돼요. 이 강의는 학원들은 필요 없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필요 없어요. 학원들이 필요할 때는 요 두 개 정도가 될 것 같고, 독서실 같은 경우는 이거 필요하실 수 있겠죠?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는 뭐 고3이랑 관계없어. 그럼 이거 쓰시면 돼요. 저희가 관리 다 해줍니다. 패스. 저희가 루틴 관리 해줍니다. 그래서 한 달에 뭐 학습 관리 비용 뭐 한 15만 원, 20만 원 내면 되는 거예요. 당연히 파트너십들은 제가 할인을 당연히 해주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학원이 없거나 뭐 나는 관리하기 싫어. 그런 데는 이거. 아니야, 나는 학원도 있고 나는 내가 관리할 거야. 두 개 다 하시고요. 이것만 가져가시고. 나는 이 프로그램 있어. 그럼 이것만 가져가시고. 이것도 필요 없어. 그럼 파트너십 안 하면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골라가지고 파트너십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두 번째 저희 장점이고요. 제가 합격자들을 냈는데 합격자 숫자는 당연히 적죠. 저희는 뭐 일단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학생수가 적었었고 하지만 이렇게 해서 차별화된 건 뭐냐면은 저희는 학습 관리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저희 그 후기를 보게 되면 아이들이 저와 어떤 그런 관계성 속에서 저희 관리를 받은 통해서 일어났기 때문에 관리로 만들어진 합격이라는 것이 다른 곳과 차별화된 거죠. 뭐 이제 후기를 보게 되면 저희 어떤 뭐 다 뭐 그런 내용들이에요. 자, 결론적으로는 스터짐은 온오프 학습 피트니스 센터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일단 시작을 했고요. 시작한 지는 벌써 2022년도에 제가 회사를 만들고 3, 4, 5 거의 한 이제 5년 3, 4, 5 그렇죠. 3년 반 정도가 됐고 이제 회차로는 이제 4년 차가 됐네요. 그렇죠? 제가 법인 설립한 건 2021년도에 설립했기 때문에 설립한 2021년도이기 때문에 특허낸 것도 2021년도 그러니까 5년 정도의 연역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제가 뭐 강사로서 활동하고 원장으로서 활동했던 부분들도 시간도 많으니까 그러니까 저의 어떤 커리어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다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자, 뒤이어서 나아가는 이제 스터짐의 솔루션 네 가지는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알고 있으셔야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파트너십을 통해 가지고 이 비즈니스를 할 때 도움 되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네 가지를 숙지하시길 바라고요. 이번 시간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자, 서론이 많이 길었는데 자, 세 번째 트래커 말 그대로 저희에서 가장 핵심 서비스예요. 이거는 트래커는 여러분들이 한 번만 사용해 보시면은 한 번만 써보시면은 그냥 안 쓸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저는 학생 관리 되게 너무너무 쉽게 편하게 하고 있어요. 지금 아직까지 제가 시중에는 판매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판매하기 시작하는데요. 올해 7월달부터 개별적으로 B2C 학생들한테도 판매를 하고 그 다음에 학원들 파트너십한테는 조금 더 저렴한 가격으로 이제 판매할 생각입니다. 트래커 말 그대로 추적 그죠? 학생들의 학습을 추적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게 복잡하고 뭐 어려운 말 같은데 이 말의 핵심은 뭐냐면 학생들이 매일매일 공부한 실시간 학습 이력을 그 다음에 얘가 회독률, 수능 특강 수능 완성 교재 몇 페이지를 몇 번을 받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를 남기면서 공부시키겠다라는 게 첫 번째 저희의 그 최고의 기능이었었어요. 그리고 이제 요거를 AI 기반으로 해가지고 사람이 채점하고 하는 것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지금은 미션 자동을 사람이 클릭해가지고 번호를 클릭하면 애가 명령이 떨어져요. 지금은 약간 좀 이렇게 반자동화가 됐는데 AI가 학생의 어떤 학습 상태에 맞춰가지고 뭐 이런 거죠.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제가 그때 살을 많이 뺐던 그때 그 데이터를 기억하면은요, 점진적 과부하를 했어요. 뭔 얘기냐면은 처음에 팔굽혀펴기를 그 다음에 윗몸 일으키기를 한 번에 30번, 40번씩 하면 그 다음날 안 해.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10번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좀씩 한번 다음날에 뭐 12개, 13개 이런 식으로 올리면서 과부하를 시키면서 결국은 어느 정도 안정권이 되면 하루에 50번 이렇게 나가는 그거를 제가 고민하면서 이 점진적 과부하라는 것을 그거를 이제 학생들의 상태를 아무도 모르잖아. 어떤 학생은 팔굽혀펴기를 하루에 막 20개 시작해도 아무 문제 없어. 그럼 20개 시작하는 거야. 얘는 10개야. 얘는 뭐 수학으로 말하면 20문제, 얘는 뭐 10문제, 얘는 독해지문 뭐 3개, 얘는 1개. 이렇게 각자가 다 다르게 시작하는 거야. 그런데 얘가 점진적으로 가바시키겠다. 그릿지수라는 것도 이거 특허를 냈는데요. 상품도 냈고, 그릿지수는
일단 대한민국에서는 저희밖에 못 써요. 그릿이란 말은 상당히 그 알려진 법용어잖아요. 그렇죠? 근데도 불구하고 저기 상표를 내주더라고. 그래서 이 그릿 지수, 그릿 쿼션트는 스터진만이 쓸 수 있는데요. 그래서 학생들마다 그릿 지수가 다 매겨져. 매겨지면서 얘의 어떤 그 학습 능력, 얘의 어떤 끈기력을 테스트한 다음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미션이 나가는 걸로 이것도 이제 개발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브랜드 확장을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하시려고 그러면은 지금은 스터징 트래커지만 여러분들 학원에서는 뭐 A 트래커, B 트래커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공동 브랜딩을 하기를 원하지 스터징만의 독자적인 어떤 브랜드를 막 키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물론 이제 그렇게 되면 좋긴 하지만 같이 한번 파트너십 하자라는 그런 마음이고요. 그래서 B2B 맞춤형으로 이제 요금제를 하고 뭐 세팅 비용이 조금 들어가지만은 그다음에 학생 수에 따라 가지고 요거를 하겠다라는 것이 두 번째고. 뭐 이거는 뭐 개발 동기 아까 말했던 그 내용이에요. 낙오율이 너무나 큽니다. 70% 그냥 이상 버려집니다.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구원할 것이냐,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을 학습 자리에 앉힐 것이냐를 고민하면서 만들어진 시스템이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해서 이거는 뭐 정량적 진척률 관리 시스템은 뭐 어느 학원에 있습니까? 이게 어디에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만든 거라는 것을 말씀드려 드리고, 뭐 특허 냈고, 쭉쭉 했고, 그래서 이거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거고, 이거 다 누구나 만족하고 있고, 그래서 저 뭐 이번에 뭐 첫 번째 뭐 가맹하신 그 학원이 있는데요. 그 학원도 저 그냥 보여드렸더니 그냥 한 번에 그냥 결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뭐 다른 학원들 뭐 이거 학습 이탈 관리 됩니까? 이거 다 됩니까? 미션 추적 자동화 됩니까? 해독 관리 됩니까? 채점 AI가 채점하게끔 할 거예요. 채점도 약술론술 채점은 조금 이제 이거는 번거로운 작업이긴 하지만은 여러분 객관식 얼마나 편해요. 다 AI 하게끔 할 것이고 학부모 개입 저희는 뭐 매일매일 학생들의 어떤 그 미션 상태를 매일 엄마들이 와서 보고 계세요. 이거는 뭐 개입 당연하죠. 아무도 못하지. 우리는 할 수 있잖아요. 특허 기반 기술이다 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장점이 너무나도 많다. 그래서 자신 있게 저는 이 스트레커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됐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자체 브랜드 명을 사용하시고 비용도 이것도 아시겠지만 되게 비용을 절감하겠다라는 거 좀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나와요. 자, 학생이 처음에 화면을 열면은 투두 리스트가 뜹니다. 오늘의 미션이야. 요거 두 개를 해야 돼. 날짜가 뜨고, 그럼 얘가 요걸 클릭하게 되면은, 완료라는 부분들은 학생도 누르지만, 저가 또 확인합니다. 미션 현황이 이제 두 개가 됐고, 두 개에 대한 이제, 이제 100% 완성이 되는 거. 어떤 사람은 뭐 3개, 4개가 되기도 하고 그래요. 미션 현황에 대한 부분들이 다 눈에 뜨고. 그래서 학원과 학부모 학생이 한눈에 학습 현황을 볼 수 있다. 당연히 웹이랑, PC 다 됩니다. 노션이기 때문에 다 돼요. 그래서, 오늘 공부할 내용들이 한눈에 보이고 이 학생이 이제 올리는 거고 그 다음에 미션 캘린더는 한 달치 일주일치가 다 한눈에 다 떠요. 얘가 쭉 했던 부분들이 다 뜨는 거야. 뭘 했는지가 다 뜨는 거야. 그 다음에 미션 수행 체크 이것도 아까 말했지만 체크를 이제 우리 선생님이 제가 하거나 체크하면서 나가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얘가 숙제를 이렇게 올리는 거야. 숙제를 이미지로 올리거나 이미지가 10장 이상이면 PDF로 올리거든요. 그럼 올리면은 이걸 그냥 한눈에 보고 나서 제가 여기다 평가해 주는 거야. 댓글 남기는 거야. 댓글 남겨가지고 나도 남기고 엄마도 남기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댓글 남기면서 학습을 독려하고 그 다음에 테스트가 똑같아요. 테스트도 뭐 6월 14일 8시잖아요. 6월 14일 8시에 제가 시험지를 올려요. 아니면 선생님이 올려요. 올리면은 얘가 그 시험지를 받고 다운로드 받고 쭉 테스트한 다음에 여기다가 올려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첫 번째 시험지가 올라가고 두 번째 A에 답안지가 올라가고 세 번째 정답이 올라가고 정답 올라갈 때 제가 채점은 여기 다 그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테스트 결과 즉시 확인이 가능하고 그러면 시간에 대한 부분도 지금은 저희가 온라인 기업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뭐 학원에서 보면 되니까요. 근데 온라인에서 좋은 거는 뭐냐면은 정확하게 시간이 떠요. 얘가 언제 이걸 다운로드 받았고 언제 얘가 이걸 올렸는지가 뜬단 말이야. 그래서 시간 체크도 가능하다라는 거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5가지 포인트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학생들의 학습의 상태를 월화수목금토 일 전체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에요. 물론 이 기능은 누가 봐도 이렇게 뭐라 그러지? 다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기 때문에 뭐 특별한 어떤 너희의 어떤 기술력이 있냐 말할 수 있는데 자 저희의 어떤 독자적인 것은 넘버링이었어. 넘버링이 뭐냐면은 이렇게 쭉 모든 공부해야 될 부분들을 번호를 매겨요. 번호를 매겨놓고 숙제를 내는 거야. 그럼 이 번호가 수능 특강 수능 완성 교재에는 뭐 다 번호가 뭐 수능 특강 수학 1,
얘가 180 몇 개인가? 뭐 수학이 쭉 나와 있어요. 그쵸? 그 다음에 문학은, 독서는 72개. 문학은 몇 개? 해가지고 총 199번까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매일매일 숙제를 올리면서 얘가 저희가 난이도를 표시해줘요. 그러면 이제 학생이 공부를 하고 자기가 공부했던 이해도, 1해도 이해도가 난 쉬움, 매우 쉬움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학생들이 두 번째, 세 번째. 결국 여러분, 교재가 정해진 시험, 교재가 정해진 내신이나 교재가 정해진 약수로서고사는 무조건 회독이 가장 중요해요. 반복밖에 없다란 말이에요. 그럼 반복이 두 번째 볼 때는 시험이나 매우 시험은 그러니까 눈으로 훑어보고, 그죠? 보통 이런 것들은 다시 한번 풀어보고, 어려운 것들은 좀 더 올리고, 그 3회도 4회도 올리면서 결국 모든 넘버링이 나와 있는 그 문제 또는 그 제시문의 이해도를 쉬움 또는 매우 쉬움으로 바꿔버리면 시험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수업 중에 됐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아? 이걸로 아는 거야, 데이터로. 나는 충분하게 준비가 됐어라는 부분들은 나도 알고, 엄마도 알고, 선생님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충분히 좀 준비가 됐어. 물론 이제 이 쉬움과 매우 쉬움도 학생이 거짓말할 수가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테스트 보면서 조절해 주시면 되는 거죠. 됐죠? 이렇게 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아까도 말했지만은 이해도 체크 해가지고 결국은 이해도 올리면서 점점점 올리는 게 핵심이고요. 자, 약수론술고사뿐만 아니에요. 이거는 모든 교재,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내신 다 도움되는 그런 프로그램이니까 처음에는 약수론술을 도입하시고 나중에는 뭐 내신 대비, 뭐 초등학교, 중학교는 더 얼마나 좋아요. 그죠? 이런 걸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월간 리포트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간편하게 써요. 미션 수행률, 그 다음에 얘가 회독 진행률 다 한눈에 다 뜨게끔 했고요. 성적표도 뒤에 있는데 성적표도 한눈에 다 보이게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굳이 학생, 학부모님들과 소통할 필요가 많지 않아요. 그냥 이거 보면서 얘기하면 그냥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카톡으로 많이 주고받지 않나요? 카톡으로. 그 카톡 데이터 찾기도 어렵고 엄마들과 우리 소위 말하는 조교와 다 다르잖아요. 그쵸? 근데 이거는 거짓말할 수가 없어. 다 누구나 보는 게 똑같은 화면이야. 그러니까 학생의 학습 진척률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요까지가 지금 현재 개발된 거고 지금 현재 쭉 더 추가적 기능들을 만들고 있고요. AI 자동 댓글 요거 지금 상당히 빨리 업데이트 될 것 같아요. 이건 댓글이에요. 댓글이기 때문에 요거는 학생에 대한 어떤 학습에 대한 평가를 AI가 해주는 거고 당연히 AI가 하는 것만으로 안 되기 때문에 같이 하셔야 돼요. AI가 틀리면 같이 하셔야 되고 해독 계산기는 해독 계산을 해가지고 몇 번을 볼 수 있는 걸 계산하는 어떤 프로그램이에요. 자동 미션. 자, 아까도 말했지만 지금 현재 미션 주는 거는 사람이 수기로 합니다. 약간 반자동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자동 미션이 될 것이고 채점도 마찬가지로 요것도 가능하면 빨리 개발하려고 그러고 있어요. 행동 추적은 뭐냐면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학생을 행동들을 명령을 시킬 수 있어요. 너 몇 시까지 어디 가. 너 몇 시까지 어디 가면 엄마가 거기에 대한 리워드를 해줄게. 이런 식의 어떤 그 행동 추적인데요. 주로 하는 것은 학원 보내기, 그죠? 운동 보내기, 그 다음에 심부름 보내기, 이런 기능을 쓸 수 있는 걸로 집어넣을 겁니다. 이것도 특허 다 낸 거고, 학부모 리워드 시스템,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것에 대한 점수를 엄마들이 반영해가지고 리워드 하셔야죠. 그쵸? 잘했으면 아주 잘했어요. 뭐 용돈 주는 거지, 그치? 다 기능들 다 이거 특허 냈기 때문에 이거 들어갈 것이고, 미션 클래식 교재를 한번, 이건 뭐냐면은 매일매일 주어진 미션을 클릭하면 여기 딱 보여줄게요. 이건데 이제 이렇게 앱에서는 이렇게 뜨거든요. 저희가 같이 개발하는 앱에서 있기 때문에 이 교재를 클릭하면은 이렇게 책이 뜨는 거야. 저희 스터디즘은 이제 앞으로는 종이책은 다 없앨 생각이에요. 약수논술 뭐 쓰는 거 아까도 말했지만 그 쓰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조건 다 전자책으로 바꿀 것이기 때문에 클릭하면은 책이 떠요. 클릭하면 책 공부하는 거야. 책부터 해가지고 공부한 모든 내용이 다 담기도록 이렇게 일단 특허를 냈어요. 그러니까 특허는 교재를 보면은 교재가 딱 뜨면서 한눈에 모든 전체 학생의 학습 로직이 패드 하나라면 끝난다. 이것이 제가 이제 개발한 취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까지 지금 현재 진행됐고요. 그래서 이 트래커의 어떤 기능들을 보시고 뭐 대기업이란가 뭐 이렇게 다른 기업들이 뭐 뛰어들 수 있겠죠. 각자 뭐 그거는 각자의 길이니까 상관없어요. 저는 그냥 저의 길을 갈 것이고 저는 특허를 냈기 때문에 특허로 다 방어할 것이고요. 상표로 다 방어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저희가 개발했던 이제 어플의 디자인이고 이렇게 나와 있고 회독 계산기 이렇게 이제 개설돼가지고 또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학부모 어워드. 오늘 미션 완료했네. 5,000원. 너 오늘 저기 심부름 잘했어. 5,000원. 너 오늘 뭐 미용실 가서 정확한 시간 했어. 왜 시간하고 다 뜨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다 금액을 매겨가지고 출급 신청해가지고 학생 용돈 받아가는 거. 학생이 솔직히 엄마 말 잘 들어도 용돈 받는 거 가장 좋지 않나요? 용돈을 주는 것만큼 가장 효과적인 어떤 그 학생의 뭐라 그러죠? 행동을 관리할 수 있는 건 없다고 좀 봤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요. 됐어요. 리포트 뭐 더 고급스럽게 나갑니다. 됐죠? 이거는 클라우드 시스템 해가지고 이거는 관리자들이 볼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런 화면들을 제가 드릴 거예요.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노션으로 어차피 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게 아닌데 요거 업데이트 시키면 아마 올해 말 아니면 내년 초에 요거 다 가능할 겁니다. 됐죠? 그래서 스타짐은 2025년도 노션을 활용한 베타 서비스로 이제 구상했고요. 이 구상한 것이 일단 모든 기능들을 다 집어넣어가지고 할 것이에요. 여기다가 그 다음에 이 노션을 그대로 여기다가 엎을 거예요. 그대로 엎을 거예요. 그 다음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뭐 앱도 개발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웹 이렇게 한 번에 웹으로 하는 게 먼저일 것 같아요. 웹으로 쭉 한 다음에 앱을 저희가 필요한 기능만 집어넣어서 이제 개발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난 앱 PC 프로그램의 개발의 문제점을 다 해결하고 2026년도 내년에는 이 말이 많아져가지고 그래서 꼬이네요. 누구나 이용하기 수월한 웹 버전의 스터짐의 트래커가 서비스를 구현할 것을 약속합니다. 이거 제가 약속하는 겁니다. 작년에 이거 돈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어서 해봤는데 사실은 약간 좀 부족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노션을 해보니까 일단 기능이 완전히 구현이 됐기 때문에 노션으로 올해는 끝내고 2026년도는 저희의 이 UI로 훨씬 더 이쁜 UI로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스터짐 트래커는 간단하게 마칠게요. 자, 다음은 스터짐 북스고요. 북스도 뭐 스터짐의 자랑이죠. 너무너무 자랑할 게 많지만 여러분들은 꼭 필요한 것만 학생들한테 제공해주면서 공부시키면 되기 때문에요. 봅시다. 저희가 총 6개 시리즈죠. 처음에는 부스터, 이거는 기술 분석하는 거였었고 작년에 너무 많이 책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렇게 만들었더니 학생들이 잘 보기가 어려워서 저희는 올해는 4권을 압축시켰고요. 4권에 그래도 상당히 많은 내용들을 담았기 때문에 특히 수학은 문제를 다 담았어요. 그러니까 부스터의 활용은 여러분들이 기출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제 공부한 그 단원에 대해서 얼마만큼 이해했는지를 확인하는 척도로 활용하면 돼요. 이렇게 났구나. 이 정도예요. 왜냐하면 이 문제는 안 나오거든요. 올해 EBS에서는 이 문제들이 똑같은 문제가 실린 경우는 없잖아요. 그렇죠? EBS의 특징은 작년도에 나왔던 제시문 그대로 한 번도 안 나오고요. 국어도 안 나오고 수학도 다 다르게 됩니다. 하지만 뭐 주제들이 비슷한 경우는 수학은 많으니까 풀어보시면 도움 될 거고 국어는 어떻게 출제했는지 출제 원리를 명확하게 잡았어요. 자, 예를 들어서 과학 제시문을 출제하는 어떻게 출제 원리와 방향, 그 다음에 문제 유형, 인문예술 제시문 똑같아요. 출제 방향, 출제 원리, 그 다음에 문제 유형 다 구분해가지고 제작했고요. 요거 좀 있으면 출시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스터 교재를 보면서 이렇게 출제했기 때문에 결국은 파워업이 이렇게 만들어진 이유가 이것 때문이구나. 그래서 파워업 교재를 보시게 되면은 이게 파워업이 올해 수능 동안 수능 완성의 완벽한 약수형 논술 변형 문제이기 때문에 이 책이 메인이에요. 이 책을 제대로만 학습하면은 붙습니다. 수능 동안 수능 완성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이거를 봐야 됩니다. 이걸 봐야 돼. 수능 동안 수능 완성 수능 문제 아니에요. 시간도 엄청 오래 걸리고 인강 들으면은 강의가 엄청 길잖아요. 이거는 우리는 짧게 되게 만들었고요. 수학은 국어 양의 3분의 1밖에 안 돼요. 양이 정말 적기 때문에 수학은 빨리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회독이 10번이 가능한 거예요. 수학은 10번. 국어는 한 3번 정도만 하면 합격합니다. 파이썬은 공부한 거 가지고 복습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요거 파이썬 직접 복습할 수 있도록 훈련용 책자예요. 파워업만 제대로 공부하면 이거 필요 없어요. 근데도 학원에서는 필요하시면 요거 구매하셔가지고 아이들 테스트용으로 쓰시면 되고요. 자, 아레나는 30회 모의고사를 만들었고 30회 모의고사는 정말 철저하게 가천대 식으로 만들었어요. 가천대 만든 어떤 그 문제 그 포맷 그대로 만들었어요. 이따 보여드릴게요. 가이드는 이제 입시에 대한 내용들을 쭉 한 곳에 모아 설명했습니다. 자, 2가지가 있죠. 약수형 논술고사의 모든 것, 의대 논술고사의 모든 것. 의대 논술고사 서비스를 작년에 잠깐 했는데 올해도 뭐 할 겁니다. 6개 학교 6명 모집하지만 해놓는 이유는 저희가 만들어 놓은 게 워낙 많기 때문에 이거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가이드 할 거기 때문에 2개 만들 거예요. 약수형 논술 가이드, 그 다음에 의대 논술 가이드 해가지고 쭉 만들 거예요. 넘버링은 학생들이 학습 계획을 세울 때 도움되는 것이고 이것이 그대로 트래커에 담았어요. 트래커로 봐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이거를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공부해도 되고요. 총 시리즈로 말하면 6개 시리즈고 각 건들이 좀 많이 남아있는데 제일 시간이 없으면 이걸 봐. 파워업을 보고요. 아래는 하나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거 가지고는 안 돼. 전체 내용을 다 보려고 그러면 파워업을 보는 게 맞아요.
그래, 이걸 다 본 다음에 나중에 아레나는 이제 시험 보기 전에 모의고사 풀면 되는 걸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부스터. 자, 샘플이 안 나오나? 이게 샘플로, 이게 샘플이 안 넘어가네요. 이게 샘플이 원래, 이게 여러분들이 가져간 그 PDF 파일에는 있어요. 저는 이게 지금 클릭이 안 되네. 이걸 클릭하면은 넘어가는 게 맞는데, 클릭이 안 되네요. 전 몰랐어요. 미안해요. 그냥 여러분들 이거 한번 클릭해서 보시고요. 샘플 보시면은 어떻게 만들어진지가 나와 있어요. 쭉 해서 한번 읽어보시고, 파워도 마찬가지로 샘플을 보시는 게 나을 겁니다, 아마. 올해는 12권인데 12권이 되어진 이유는 뭐냐면은, 보면 알겠지만은 수학은 5권이에요. 정확히 말하면은 국민대랑 고대 빼고는 나머지는 13개 학교는 4권이죠, 4권. 국어 4권으로 줄였고, 그 다음에 의대 논술이 3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12권이 된 거예요. 됐죠? 총 8권에서 한 9권 생각하시면 됩니다. 파이썬은 똑같이 이제 만들었고, 테스트 교재로. 클릭해보세요, 여러분. 클릭해보세요. 그 다음에 아레나. 이것도 클릭해보세요. 클릭해보시면은 문제 샘플도 그렇고, 해설도 그렇고, 가산대 방식 그대로 적용시켰습니다. 이게 학생들한테 도움을 주겠다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끼리 만들어 주면은 사실은 뭐 더 저렴하게, 더 시간도 줄일 수가 있는데 일부러 이렇게 한 겁니다. 가이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가이드도 제가 올해는 판매를 했어요. 작년에 다 무료로 봤더니 보지도 않고, 올해는 전부 다 판매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이제 이 가이드 요 교재를, 이게 12,000원인가 팔아요. 12,000원에. 12,000원에 팔고, 그 다음에, 그 뭐지? 이북으로는 제가 10,000원 정도로 해가지고 판매할 생각이에요. 이렇게 해서 쭉, 요거, 약속 놀수고서 하나를 다 담았어요. 이거 안에, 이거만 보시게 되면은, 굳이 뭐 블로그 엄청나게, 모든 학원들이 블로그 서비스 하는데 너무너무 복잡해요. 그죠? 찾기 어렵고. 요거 한 것만 보면은 전체가 다 나옵니다. 보시면 되고, 넘버링 이거는 뭐 그냥 누구나 다 다운로드 받아서 쓰시면 되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스터디 북스는 그냥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만 잘 골라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되게 잘 만들었어요. 정말 진짜 이거 작년에 한 20명 정도의 연구원이 투입되고 올해는 좀 많이 줄었는데 준 이유는 작년에 해놨던 게 방식이 있다 보니까 올해는 상당히 이 적은 인력으로도 하기 때문에 지금 한 8명 정도 같이 이렇게 참여해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카데미 요거는 바로 같이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어차피 같이 한 덩어리니까.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전체를 강의할 수가 없으니 제가 필요한 것만 해가지고 온라인 강의를 이제 제작하고 있고요. 지금은 요거 약속에서 국어 파업한 것만 제가 일단 하고 있고, 제가 원래 수학 강사였는데 제가 국어를 워낙 좋아해가지고 이 국어 교재를 계속 제가 다 만들었거든요. 몇 년 동안 다 같이 참여해서 만들었고, 근데 국어 강사를 써보니까 제가 원하는 국어 강의가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국어 강의는 구조화시켜서 학생들의 머릿속에다가 이 제시문을 그대로 넣어주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 강의를 아무도 못하기 때문에, 정확히 말하면은 저만큼 못하기 때문에 제가 일단 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되게 만족하고 있어요. 제가 구조 독해만큼은 자신 있거든요. 수학을 강의했기 때문에 갖고 있는 나름대로 장점이고요. 뭐 수학 강의도 제가 할 수 있지만 워낙 지금 만드시는 분이 잘하시고, 이분이 거의 그 메인 되셔가지고 모든 교재를 다 직접 만드시고 쓰기 때문에 이 선생님한테 다 위임했습니다. 그래서 노지 선생님이 모든 수학 강의 컨텐츠를 다 제공하고 계실 거고요. 이 선생님이 혹시라도 학원에서 초빙을 원하시면은 이제 특강 강사로 해가지고 가실 수가 있어요. 저도 물론 갈 수가 있는데 시간적 여력이 되면은 이제 가고, 안 그러면은 국어는 온라인으로 대체도 되는 게 국어가 워낙 쉽게 나오니까, 그쵸? 그러니까 국어는 쉽게 나오기 때문에 수학 선생님은 이렇게 멀지 않으면은, 지역이 멀지 않으면은 가셔가지고 특강 내지는 강의를 할 수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학생 학부모 기본교육 필요한 게 뭐냐면은 약술논술 고사뿐만 아니라 스터디 사용 설명서가 필요하고요. 특히 트래커 같은 거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 강의를 제가 올릴 겁니다. 이제 제작을 다 하고 있어요. 튜토리얼 매니저 교육 마찬가지고, 또 뭔가를 사용할 때는 이 교육이 필요하더라고요. 강의, 온라인 강의 찍으실 거고, 찍어 올릴 거고,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파트너 교육. 아무래도 원장님들도 요게 필요하시잖아요. 그쵸? 이것도 제가 다 촬영해가지고 올려드릴 겁니다. 그러면은 아마도, 운영하시는데 문제가 없도록 제가 최대한 디테일하게 만들어서 제가 드릴 거고요. 뭐 대부분은 제가 다 만들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각각에 대한 특징들은 뭐 읽어보시면 다 아는 내용들이라, 이거는 뭐, 이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북스랑 아카데미가 저희 메인 상품이긴 한데, 메인 상품에 대한 부분들은 다 간단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요 패스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내용들이 좀 달라가지고 이것도 제가 한꺼번에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패스는 뭐냐면은 이거예요. 셀프 트레이닝이라는 거는 자기 주도가 되는 친구들이 이제 교제라는 인강으로 혼자 공부하는 거예요. 자, 말하자면 피트니스 클럽에서 그냥 혼자 회원 꽂고 운동한 애들, 그런 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말하는 거고, 이제 이거는 뭐냐면 케어라는 거는 학습이에는 잘 돼. 나 이해했다고 줘. 근데 관리가 필요해. 숙제 관리해주고, 테스트 관리해주고, 숙제 내주고, 요 관리는 그래서 제가 케어라는 제품으로 만들었어요. 매니지먼트 하는 거죠. 그래서 매니지먼트가 아마도 학원들이 다 가능하신 거기 때문에 학원에서 하시고, 그게 안 되는, 뭐 독서실도 사실은 매니저들 데리고 하시면 돼요, 그냥. 그죠? 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시는 분들은 저희한테 의뢰하면은 저희가 조금 더 저렴한 가격으로 이제 케어하겠다라는 거고, 요 케어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번, 2번 있고, 3번은 말 그대로 튜터링, 1대1 튜터링이에요. 1대1 튜터링을 학원에서 조교를 뽑아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예. 또는 독서실에서 조교를 뽑아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기 때문에 1번과 2번, 2번은 여러분들이 운영하셔라. 3번도 여러분들이 운영하셔라라는 게 제 제안입니다. 됐죠? 헬스장의 PT 시스템을 그대로 갖고 왔다. 다만 준 PT라는 나름대로 조금 다른 개념의 내용을 도입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요거 뭐 기본적인 내용이고, 그 금액은 이렇게 매겨놨어요. 금액은 이제 저희 어떤 가격이니까 참고해가지고 여러분들도 이 가격에 맞춰가지고 올리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파트너십도 간단하게 빨리 설명하겠습니다. 파트너십은 제가 두 가지를 일단 했어요. 뭐 입시학원, 수학고 전문학원 해가지고 있고요. 한편으로는 이제 사교육 업체랑 제가 파트너십을 맺을 거고요. 한편으로는 이제 공교육 학교에 진출해가지고 뭐 방과후 학교 이런 프로그램들을 개설할 생각입니다. 올해는 방과후 학교가 조금 이제 늦다 보니까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러면서 그래서 두 가지로 나갈 것이고, 이분들이 이제 필요하신 부분들을 골라가지고 그냥 쓰시면 됩니다. 제휴 방식은 라이센스 계약해가지고 말 그대로 우리 컨텐츠 프로그램들을 그냥 쓰시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지역 독점 가맹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역 전체에서 아무도 저희 스터디 프로그램 못 쓰도록 만들어주시는 방식이 있어요. 요거는 현재 양평에 있는 한 학원이 저희랑 계약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요것도 혹시 필요하시면은 지역 독점 가맹 계약해가지고 지역권을 드리는 걸로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할 것이고요. 뭐 결국은 컨텐츠에 대한 서로 어떤 쉐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상담 신청하시고, 그 다음에 계약 체결되면 그 다음부터 쭉 진행되어지는 거니까 프로세스는 간단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약술론수를 도입하시는 그 학원 장인들 또는 어떤 그 교육업체 관련 종사자분들께서 관심 갖고 저희랑 제휴를 맺으시면은 제가 자신하는 거는 저희만큼 이런 컨텐츠나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업체는 현재로서는 이 약술론술 시장에는 없어요. 제가 경쟁자들 다 알잖아요. 그렇죠?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거의 지금 만든 이 컨텐츠의 수준을 만드는 업체는 없고, 혹시라도 뭐 대기업들이 들어와서 한다 그러더라도 이 약술론술의 뿌리를 아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요. 솔직히 없잖아요. 그렇죠? 이 뿌리를 이렇게 저처럼 10년 가까이 이렇게 들어와서 실제 학생들과 부딪혀보고 실제 데이터들을 쭉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다 그냥 강의 위주로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대기업들 들어와가지고 해도 전혀 두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랑 파트너십 맺으면은 훨씬 더 도움 받을 거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이 파트너십에 대한 제안서는 이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